한국 영어가 완전히 무시한 the ability of guessing. 바로 추측력입니다. 추측력. 참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이 추측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추측을 잘하게 되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모르는 문장이 나와도 대충 때려 맞힙니다. 그럼 이 때려 맞힌 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 대충 때려 맞히는 능력이 좋으면은 내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충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눈치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 비디오를 보거나 아니면 외국인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미드를 보거나 하면은 그 상황을 빨리 캐치해서 뭐라고 하는지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바로 추측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이 추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거기에다가만 놓고 초점을 맞추고 추측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혀 한 번도 집어넣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보면 스토리가 없고 배경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맞춰야 돼요. 마치 수학 문제처럼 나온 상태에서 이걸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추측할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실전에서는 상황이 주어지고 그 분위기도 있고 그 사람들의 표정도 볼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얼굴을 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까 저런 톤으로 저런 말을 하니까 저게 분명히 저 사람이 열받아서 저런 말을 하는 거구나. 그런 추측이 가능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추측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그 시험을 추측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으면은 뭐 시험을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도 점수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측을 가급적이면 못하게끔 감정, 상황, 스토리, 배경 지식 이런 걸 다 없애버린 다음에 그냥 이게 맞냐 틀리냐 라는 이제 수학 문제 같은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전에서 오래 있은 사람들은 이 추측을 잘해요. 한마디로 보면은 이게 뭔지 알아요. 들리는 게 60%밖에 안 돼요. 그래도 40%를 추측해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들리는 게 80%, 90%까지 올라가요. 그럼 나머지는 더 쉬워져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듣는 거 중에 새롭게 얻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한국어 내에서는 새롭게 얻는 게 거의 없다고요. 단어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거의 없어요. 거의 계속 같은 식이에요. 99.9%가 똑같고 0.1% 정도가 혹은 그 이하가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측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 추측력이라는 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은 이 추측력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계속 추측을 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 애를 쓰는 만큼 내가 추측을 잘하게 되고 내가 그 상황과 스토리와 배경, 지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게 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이거다. 이 단어는 이 뜻이 이거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도 자기가 추측을 해서 거기에 뜻을 자기가 파악하고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굳이 이 단어는 추측이라고 한다. guess라는 단어가 추측이라고 한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오디오북을 듣거나 하다가 저절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추측으로 다 우리가 파악을 한 거예요. 누가 일일이 이게 이거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다. 누가 다 그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 추측으로 다 알아맞힌 거예요, 이거를. 상황 파악하고 사람들 감정 파악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해가지고 다 뜻을 다 유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언어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자체가. 한국어가 없었다면은 아무런 언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 이거를 배웠을까요? 어떻게 이 수많은 단어를, 한국어의 이 수많은 단어를 우리가 뜻을 다 알고 있을까요? 추측으로 다 알게 된 겁니다. 학교에서 배웠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몇십만 개의 한국어 단어를 알아요.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도 몇십만 개의 단어의 뜻을 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추측으로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추측이라는 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그게 이제 뭐 미국 사람이 나와서 뭐 떠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다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모르면 내가 야 이거 모르네, 저거 모르네, 이거 모르네, 저거 모르네. 그렇게만 머리에 쌓이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당연히 모른다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게 돼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왜냐하면 계속 듣고 있는 내가 더 바보 같으니까. 왜냐하면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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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계속 모르는 게 나오니까 추측할 생각을 안 하고 안다, 모른다 개념으로 계속 하니까 모른다가 많이 나오니까 아, 나는 안 되구나.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이걸 더 이상 나는 듣지를 못하겠다. 더 이상 이거는 시청에서는 내가 안 될 거다. 라고 자기가 섣불리 판단을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동영상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처음에 볼 때 뭐 미국 사람들 나와서 뭐 웃기고 뭐 그런 거,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제가 이걸 추측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초점을 뒀어요. 추측을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무런 그림도 없고 아무런 무슨 뭐 배경 지식도 없는 그런 거를 제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쉬운 거, 뭐 막 코미디 같은 거, 뭐 사람들한테 막 장난하고 뭐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막 보는 그런 종류의 뭐 동영상도 많아요. 보면 유튜브에 뭐 그런 거나 그냥 쉬운 거 있잖아요. 쉽고 간단한 거. 그냥 보기에도 뭐 영어가 아니더라도 무슨 외계어로 하더라도 그냥 상황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럴 땐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한다. 저렇게 화가 났을 때는 저런 말을 한다. 저렇게 즐거워할 때는 사람들이 저런 표현을 쓴다. 저런 표정이 있다. 저런 톤으로 말한다. 이런 게 그 지식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주 뭐 쓰는 말이나 아니면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 이름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쌓이게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아, 그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정보까지 알게 되고 나중에 이런저런 사람의 이름이 나와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배경 지식이 점점 많이 쌓이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자막을 넣고 보지 않았어요. 영어 자막 안 넣고 봤어요. 한국어 자막도 없고 그냥 소리에만 집중해서 소리하고 이 사람들 표정하고 그 상황하고 분위기하고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 상황, 표정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뜻을 짐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를 한번 꺼내서, 머릿속에서 꺼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누군가 저기요라고 해요. 저기요. 저기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누가 날 부른다고 생각이 들죠? 뭐 뒤를 쳐다보거나 어딘가 쳐다봐야 될 것 같죠? 그 부르는 사람 쪽으로. 저기요라는 거에 대한 뜻이 뭐예요, 도대체?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그런 뜻을 따로 뭐 정의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뜻이라는 게 결국 그 상황이에요. 그냥 상황. 내가 받는 느낌. 누가 저기요 하면은 그 느낌이 딱 나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한테 딱 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아, 누군가 날 부르고 있구나. 누군가 뭐 도움이 필요하구나. 누군가 뭐 길을 물어보고 싶구나. 그런 상황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런 소리를 들었고 하니까 그게 그냥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별게 없고. 어떤 사람이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기요에 대한 정의를 막 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저기요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냥 저기요라는 거를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저기요가 뭔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제발 please subscribe my channel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브라우저 주소창에 oncub.com oncub.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 돈 내는 거 없습니다. 제발 재미삼아 그냥 한번 해보세요.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com. It's oncub.com. Bye.